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이준규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국회의장의 제동 특검은 추석 이후에입니다. 원래는 연휴로 쉬는 기간 내내 국회 본회의가 열릴 뻔했죠. 네, 필리버스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3개가 통과가 됐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인데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추진해온 법안들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여당이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는 등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올려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역시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통과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기 전에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에 이제 4시가 조금 되기 전 시각에 갑자기 이제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의원실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 연다. 네. 아, 이게 긴급 기자회견인 거 보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뭐가 안 맞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곧바로 또 문자가 하나 또 왔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4시 20분, 10분 전에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네, 야당 이제 뭐 조국혁신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다 오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장 기자회견 10분 전에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거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하자. 그래서 일부러 10분 전에 잡은 거고요. 네.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게 국민적인 어떤 열망 그리고 요구인데 네. 아니 의장의 이런 행동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10분 후에 있을 기자회견 내용을 사실 뭐 미리 알고 있는 셈이죠. 의장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어떻게 한 건도 안 올리냐. 이걸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 강하게 비난을 했고 네. 그럼 하나 두 개 아니 목요일 날 본회의를 열면 금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다 안 됐으니까 지금 가능성이 희박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서 추석 이후 처리를 주장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대외적인 명분은 의료대란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네. 민생 문제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겨우 꾸려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찬물 끼얹어서야 되겠냐. 민감한 법안 좀 천천히 처리하자.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 의정이 모처럼 그러니까 여야가 맞대고 지금 의료 갈등 해결해 보자고 협치해서 해결해 보자고 하는 상황에서 또 찬물 끼얹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책무가 뭐냐. 의정 갈등 해결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협의체를 어떻게든 가동을 좀 시켜보자. 이쪽에 힘을 실어보자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어떤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대화에 뭐 전제 조건 없고 추석 전에 이제 협의체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힘을 실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장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의장의 발언이 있은 후에 환영하고 공감한다. 모두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반기고 또 이제 협의체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합시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한 셈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찬물 끼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필리버스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토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쭉 길게 이어져 있는데 네. 이 3개를 다 올리게 되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죠. 의원이 이제 180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뭐 연휴건 그게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그냥 그때부터 무조건인 거예요. 네네. 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필리버스터 하면은 사실 거기 국회의장도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번처럼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 이제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는 네. 나는 참여 못하겠다. 에. 이렇게 하게 되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계속 둘이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맞교대로 이거를 해야 이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네요. 체력도 연휴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고향 내려가서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이제 의정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지장을 줄 수 있으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지금 굉장히 민생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원금 준이 많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야 국회는 지금 특검법 가지고 추석 연휴에 저러고 싸우고 있어?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서야 되겠느냐에 대한 아하.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순봉 기자, 네.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조금씩 설명을 드렸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최상병 특검법이 늘 1순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순위로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하고 또 김혜경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이게 대비 효과가 있다라고 민주당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게 부각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이재명 대표 쪽의 주요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 공직선거법 혐의가 추가가 되면서 가장 좀 고민이 깊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그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가 됐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에. 특검법에 넣었죠. 그럼 이게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이제 선거와 관련된 거니까 6개월 이내에 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10월 10일까지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 전에 이 특검법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당원들한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요소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공개 행보 이미 재개했어요. 맞아요. 어제도 뭐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제 이 밤에 그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가지고 마포대교를 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말하는 표현이나 아니면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표현하기로는 좀 통치자 같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살 예방을 위해서 난간을 높이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 좀 미흡하다. 이런 거 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김건희 여사가 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격려 방문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정책 대안 같은 걸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또 이제 추석 그 영상에도 나올 거예요. 대국민 영상에도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역시 전면에 세우는 게 낫겠다. 추석 밥상에 올리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좀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연결해가지고 최상병 특검법 처리도 상수가 아니게 됐다. 이런 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 주요 관계자한테 물어볼 때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 처리는 상수냐? 일단 이건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빨리 처리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네. 두 개 다 올리는 게 좋을지 말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을 상수로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두 개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어떤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정쟁만 한다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 중요해지니까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고 예.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까지 제동을 걸고 이런 상황이 좀 겹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사실 특검 같은 경우는 원래 하나만 시작을 해도 굉장히 이슈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속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두 가지 이슈를 둘 다 성공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가져가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이제 숨고르기도 숨고르기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19일 본회의를 열겠다. 원래는 그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었는데 이걸 만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밀린 게 불만,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선 아니 왜 그 다음 본회의는 월말에 있는데 땡기셨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양쪽 간에 불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언제 이거를 하느냐에 대한 어떤 기싸움도 굉장히 좀 팽팽하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어제 상황들 정리해 주셨고 두 번째 이슈는 뭔가요? 이재명 대표의 읍소 선별 지원만이라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네. 이제 정부를 향해서 이제 계속 그동안에 이게 필요하다, 이게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총선 때부터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데 어제는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이라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그래서 이름 자체도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했었는데 안 주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선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비 쿠폰을 주자는 것인데, 아니 이게 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알았어, 전 국민한테 주지 말고 필요한 분들한테 좀 두텁게라도 주자, 이렇게라도 합시다라고 이제 입장을 이제 보인 건데요. 어떻게 보면 통 큰 모습으로 여당 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동연 네. 경기지사가 찬성은 하는데 이거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두텁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 30% 국민들을 빼고서라도 70% 80%의 국민에게라도 이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예.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케이, 그럼 그것도 받아들일게요. 알겠습니다. 전 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이거는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네. 박순봉 기자. 이게 이제 어제 새로 좀 던졌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긴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꾸준히 좀 생각해온 그런 방안이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 뉴스쇼에서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4월 29일에 영수회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영수회담 할 때도 역시 이게 의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 쪽에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80% 정도만 받아오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전 국민으로 제안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건 좀 너무 많고
80%만 줍시다라고 하면은 수용할 생각이 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쪽의 판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상위 20%만 빼고 지급하는 방식?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반걸음론이래요. 그러니까 한 걸음을 다 못 가더라도 반걸음이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그런 안이 있지만 이걸 다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반 정도라도 가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총선 식으로? 전에서도 그랬는데 네. 25만 원 지원 주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네, 네. 지역에서 왜 이거 반대하느냐, 여당이 왜 이거 주면은 오히려 여당이 잘했다라고 정부가 주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 텐데 왜 이걸 수용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다라고 느끼는 의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 사석에서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25만 원 그냥 말고 50만 원 주자고 하면 왜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일부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뭐 돈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죠, 사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5만 원을 주자라고 하면 그럼 그거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네. 그거 말고 뭐 이런 대안을 좀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흔들리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거든요. 돈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개개인은 없지만 나라 전체 살림을 생각했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냐,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당 지도부에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현금성 지원은 나중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고 예. 그리고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어쨌든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 일부 이런 흔들리는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냈던 거에서 우리 한 발 물러설게, 이거라도 받아, 이렇게 되면 정부 여당에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하나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20-30% 제외하고 지급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쪽에 물어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건 우리가 품는 거다, 김동연 지사가 다른 목소리도 품는 거다, 뭐 이런 효과도 있는 이런 거예요? 표현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견제의 의미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좀 다른 대안을 내는 그런 사람들 안까지 수용을 하게 되면서 이 견제라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현금성 지원 다 받을 수 없다라는 기본 입장이 확고한데, 여기서 좀 기대하는 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거? 논쟁이 이전에 총선 전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네. 이 아까 그 특검법들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음.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했던 논리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민생을 넘어가지고 국민 생명이 위험한 그런 이제 의료 대란을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걸 해결하는 게 국회의 제일 책무이자 의무가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을 갖고 와서 정쟁을 벌이는 거나 아니면 25만 원을 주네 마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그런 그림이 오히려 정쟁으로 비치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리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의료 대란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걸 내세울 거고,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우원식 의장의 판단 중에 하나도 네. 만약에 특검법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처리를 하게 되면, 아니면 혹은 다 처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여야 간의 관계가 지금도 물론 좋지 않지만 훨씬 더 안 좋아질 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은 의료 대란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없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적 지탄, 그다음에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의사와 의대생들만 쓸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른바 폐륜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음.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핫한 의사 온라인 사이트 글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이 사이트에 보면 사실 국민들 뭐 죽어도 별 상관없긴 하다, 죽어도 너네가 죽지 뭐 내가 죽겠냐, 이런 마인드로 사는 중이다. 의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진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이 표현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이게 진짜로 의대생이나 뭐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게 맞긴 맞아요. 네, 요새 그 인증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식들의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야, 실질적으로 아니 뭐 어느 온라인 사이트나 수준 이하의 사람들은 뭐 어느 조직이나 있긴 마련입니다만 어떻게 이런 글을 이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 싶네요. 이게 집단 이기주의에 더불어서 지금 상황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료기관 단체들의 어떤 지도부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정부라든지 뭐 해답을 못 내놓고 있는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를 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 일반인들, 내가 언제든지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진료할 수 있어. 잘못하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향에 대한 어떤 이런 증오가 커졌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근데 흔히 이제 사람들 비하할 때 뭐 이제 신분이 천하다 이런 말 할 때 개돼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이 표현이 여기서도 등장을 해요. 개돼지 땡땡들 조금도 동정심이 안 드네. 뭐 응급실을 볼까? 어쩌라고 니들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탓하고. 그다음에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뭐 죽어서 뭐 뉴스 나왔으면 좋겠던 마음이다. 조선인들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뭐 뉴스 나올 때 뭐 이런 부분들 죽는 모습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친일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비꼬면서 정부도 비판하고 그다음에 자국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표현을 일부러 써서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이래서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 아직 뭐 할만하다. 우리 계속 어떤 자기 자신 위로하면서 계속 어떤 동기 같은 걸 스스로 부여하는데 그게 굉장히 왜곡돼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는 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글 쓴 사람은 그냥 사이코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다만 이 글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탈 글이었으면 저도 좋겠는데 예. 문제는 이런 글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꽤 여러 개가 올라와 있다는 거는 이런 뒤틀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 내에서 상당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직 의사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의사가 돼서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거나 했을 때 과연 이런 욕구들, 욕망들이 실제로 나중에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할 때 혹시라도 튀어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는 뭐 다수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전체 다수라는 생각은 안 들고 이것들이 또 다시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지금 뭔가 논의 테이블이 열리려는 걸 방해하는 분위기로 또 서로 악마화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순봉 기자.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사이트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생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사들의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글들이 좀 폭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응급실 블랙리스트도 저번에 짚어드렸지만 이게 점점 넓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전공의들을 공격을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응급실에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전임의 그리고 또 이제 이 파견원 군의관들 이렇게까지 점점 확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정부 쪽의 판단은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게 사실은 이 압박 카드라고 보는 좀 그런 판단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번 짚어드렸지만 의사단체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는 이미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 테이블을 열어놨는데 너희들이 들어오지 않아? 이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의협의 비대위에서 나왔던 뭐 거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소환되는 그런 그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에서 좀 우선순위에 설 수가 있게 됐다. 이런 판단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당 내에서 좀 들었던 인상적인 제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안이 하나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했었잖아요. 네. 이거랑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와의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여론전에서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여당 내에서 나와요. 국민의힘에서.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야 의정 협의체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대통령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토론을 하게 되면 의대 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공론화시켰을 때는 의대 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논리가 무조건 우위에 설 거고 여론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여당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대통령이 그냥 솔직하게 의사들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털어놓게 되면은 여론이 훨씬 더 지지를 강하게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의 장으로 나와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계속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상황이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좀 걱정들을 하는 거는 여야 의정 협의체도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냈으면, 그러니까 초기에 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불만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수시 접수가 지금 시작된 상황에서 논의 테이블이 열리는 게 참 타이밍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계속 들게 만듭니다. 정치권에서 이걸 사실 빨리 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고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2025년도 한번 열어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예전 같았으면은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이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대혼란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는 어떤 입장을 했냐면 뭔가 이런 상황들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냐. 톤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 이미 현실의 어떤 상황들은 진행이 되고 있으니 뭐 안 될 건 알지만 그래도 노력하는구나.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와서 표현들이 드러난다는 게 굉장히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